안녕하세요. 진심타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껄끄럽지만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우린 정말 잘 통해. 너밖에 없어. 우린 베스트 프렌드야. 우린 영혼의 짝꿍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대화가 끝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피로감이 밀려오는 그런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은 많은데, 정은 깊은데,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차가워. 어, 그건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리딩에서는 상대가 나를 정말 대등한, 동등한 그런 친구 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 여기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장의 카드가 있죠. 4장 중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첫눈에 딱 들어오는 카드, 이 카드다 싶은 카드 한 장만 선택해 주세요. 지금부터 카드 선택 시간 드릴게요. 카드 번호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은근히 나를 이용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 카드의 냉정한 답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카드를 펼쳤어요. 오늘 나온 카드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쪽은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다른 한쪽은 무언가 계속 살피고 고민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기기엔 이미 여러분의 에너지가 많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이 관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카드. 이 관계의 실제 구조는 어떠한가 보면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겉으로 보이는 친함 대 실제 에너지 흐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겉보기엔 아주 우아하고 풍족해 보이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혼자만의 그런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에서 우린 정말 친해, 베스트 프렌드야 이런 말은 주로 상대방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여러분은 본인의 이런 이쁜 본인의 정원을 예쁘게 가꿔주거나 유지해주는 아주 품질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진짜 친구라면 에너지의 그런 주고받음이 약간 비슷해야 하는데 여기선 이미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엔 막 소식도 없어. 감감무소식이야. 근데 본인이 좋은 곳, 근사한 곳에 가고 싶거나 뭔가 자랑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와. 너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이런 말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약간 움직이지 못하게, 딴 데 가지 못하게 묶어두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은 자신만의 약간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친하다는 말은 화려한 그냥 겉모습,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 행동은 여러분의 자원과 그런 친절에 기대어 있는 의존형 관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진짜 인식은 무엇인가?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는데 펜타클을 든 소녀는 펜타클을 들고 있는 소녀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속 탐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깊은 감정을 나누는 친구라기보다는 본인이 더 크고 싶은 성장이 필요한 그런 학습 도구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도움 버튼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나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이렇게 살피는 상황이라서 살짝 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의 고민이나 약간 문제, 그런 문제는 막 몇 시간씩 여러분에게 상담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얘기를 꺼내면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대충 넘기고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자기 얘기는 막 몇 시간씩 여러분한테 막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작 힘든 얘기를 꺼내면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한마디로 대충 넘겨. 그러면서 다시 자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제나 업무 또는 정보가 필요할 때 눈을 막 반짝반짝이면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와요.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약간 또 거리를 둬.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인격체보다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백과사전, 나보다 똑똑하고 내가 필요할 때 대신 공부해주고 대신 정보 전달해주고 이런 유능한 백과사전 그런 위치에 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카드 보면 그러면 그런 호의가 산 쪽으로 흐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컵 10번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더 하게 됐을까? 늘 내가 더 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가족을 뜻하는 컵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이 관계의 화목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초반에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선을 넘을 때도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우린 좋은 사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맞춰주고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잘못된 매뉴얼을 준 셈이다. 잘못된 매뉴얼을 준 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 예시를 또 들어보면 상대방의 그냥 약간 무리한 부탁에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겼던 적도 많았을 것 같고 서운한 감정이 생겨도 농담처럼 이렇게 툭 던지고 말거나 아니면 불편한 그런 대화가 이어질까봐 아예 그냥 말을 안 했어.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상대가 무례하게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이 어디인지 알려준 적이 없어서 상대가 마음 놓고 그냥 여러분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 왜 끊지를 못하니 보면 네 번째 카드 컵 4번이 나왔어요. 컵 4번 카드의 인물은 앞에 놓인 이런 컵들을 보면서 약간 우울감에 빠져 있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건 그 상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친구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본인만의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그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도움을 주고 나서 약간 뒤돌아서면 허탈하지만 그래도 내가 착한 일 했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까봐 아니면 혼자가 되었을 때 약간 공허함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붙잡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소중해서가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현실적인 결말 어떻게 될까?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펜타클 기사 나왔고요. 아주 느리고 고지식하죠?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관계의 구조는 1mm도 0.1mm도 변하지 않아요.
상대는 지금의 이 편리한 구조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거든요. 결국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약간 메말라가고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속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빠서 한번 거절할 수도 있겠죠. 상대는 고마웠던 기억은 있고 금세 서운해 할 거예요. 딱 한 번 거절했는데 엄청나게 서운해해. 내가 그동안 해줬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나중에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심부름꾼이나 감정 쓰레기통 그런 역할만 남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 우정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과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지면 떠날 그런 상대만 남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라클 카드 조언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이 카드 관계 조정을 뜻하거든요.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그런 처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던 그런 도움의 속도와 양을 반으로 줄여보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빈자리를 걱정하면서 다가올 것이고,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그냥 제 발로 떠나갈 거다. 두 번째 카드.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 던져진 그런 시험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 곁에 계속 머물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묻고 있어요.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지 마세요.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번 카드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봤을 때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는 이 친구인가? 친구가 아닌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현재 구조를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상을 좀 보면 상대는 자기만의 완벽한 완벽한 정원을 가꿔주는 그런 일반적인 헌신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보다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정보를 주는 사람,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유용한 자원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냐 보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직접 그어주지 않는 선의 기준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 관계는 우정의 탈을 쓴 약간 소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주는 여러분들이 주는 양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와줘 했을 때 10번 도와달라고 했을 때 10번 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기 싫을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거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양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오늘 리딩이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차가운 진실이 앞날을 더 밝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펜타클 기사 같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오늘 리딩에서 가장 소름 돋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에너지가 되고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더 좋은 리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심타로입니다. 이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뜨거운 열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온도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관계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 열정이 우정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본인의 무대에 세우려는 그런 계산인지 카드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완즈의 기운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는 관계가 매우 역동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 한 명의 주도로 관계가 끌려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관계의 실제 구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완즈 기사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불같이 달려오는 기사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늘 재미있는 일을 제안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거든요. 상대가 흥미를 느낄 때는 폭풍처럼 다가오지만 본인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상대방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의 스케줄 묻지도 않고 오늘 당장 만나자 이렇게 저돌적으로 몰아붙여요. 우린 최고의 팀이야 이렇게 외쳐대지만 사실은 본인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약간 조연으로 약간 세운 거랑 같다. 본인은 여자 주인공. 보통 여자 주인공 옆에는 친구가 하나 있죠. 약간 그런 조연으로 쓰이는 그런 인물로 옆에 두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함의 온도는 높지만 그 불씨를 지피는 것도 아니면 그 불씨를 끄는 것도 오직 상대방의 기분에 달려있고 실제로는 우정보다 상대의 약간 기분에 여러분이 맞춰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보면 두 번째 카드 완즈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완즈의 왕은 자신감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을 약간 동등한 친구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빛내주는 가장 믿음직한 그런 참모나 약간 관객으로 인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때 본인이 더 돋보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성공담 아니면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아주 만족해하고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보다 돋보이거나 다른 의견을 강하게 내면 약간 미묘하게 불편한 티를 내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휙 돌려버리는 그런 상대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끼긴 하거든요. 아끼긴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자체를 존중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을 가장 잘 빛내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카드. 그러면 왜 호의가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버렸을까? 왜 늘 항상 내가 더 하게 됐을까? 보면 이 카드의 인물 컵 9번 카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컵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초반부터 상대의 요구를 너무나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이 관계는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편안한 만족감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베푼 배려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그런 서비스가 된 경우다. 상황 예시를 들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그런 제안에도 그래 가자 이렇게 흔쾌히 여러분들은 응해왔고, 그게 반복되면서 상대는 여러분의 시간을 배려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어요. 서운한 게 있어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하하하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던 모습이 상대에게는 얜 다 괜찮대 이런 오해를 심어 주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편안한 친구라는 이미지가 상대에게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그런 안전지대로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끊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 미련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화합의 카드. 컵 2번 카드. 여러분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와 이렇게 뜨겁게 교감할 수 있고 이런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상대와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즐거움과 소속감이 여러분에게는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 거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상대가 막 잘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그 짧은 유대감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서운함을 그래도 우린 잘 맞잖아 이렇게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덮어버려요. 내가 아니면 누가 얘 변덕을 받아주냐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인내심을 막 증명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나는 마음이 넓어. 이렇게 변덕쟁이 받아줄 사람 나밖에 없어. 이런 나 멋지지 않아? 이런 나에 취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의 현실적인 결말 어떻게 될까? 5번째 카드 보면 완즈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축제와 안정을 뜻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구조가 고착화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상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본인의 그런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필요할 때만 평소는 말고 평소에는 막 불러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와. 필요할 때만 축제에 초대할 거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간 화기애애 보이지만 실질적인 깊이는 없는 그런 약간 보여주기식 우정으로 남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친해 보여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정말 깊은 그런 슬픔에 빠졌을 때 상대방은 그 무거운 분위기를 막 견디지 못해. 너 왜 갑자기 이래?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 이러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획 가버릴 가능성이 커요. 결국 여러분은 상대의 들러리 역할에 지치게 되고, 관계는 약간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가면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인생이라는 그런 무대 위에 영원한 무대 장치로 들러리로 남게 될 겁니다. 오라클 카드 2장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카드 보면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올바른 곳에 쓰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쏟는 그런 에너지가 상대를 빛내주는 데만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상대방을 빛내주는 그런 거에만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진정한 우정의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또 보면 기쁨의 최고의 창조 도구입니다. 기쁨은 최고의 창조 도구. Joy is the ultimate creator. 이렇게 기쁨은 최고의 창조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인지 구분해야 된다. 타인을 기쁘게 하느라 정작 여러분 내면에 약간 즐거움이 없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설정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딩 요약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관계 구조는 어떠한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여러분이 맞춰주는 화려한 연극처럼 보여지는 그런 관계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동등한 그런 인격체, 동등한 위치의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매력을 완성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수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과도한 그런 배려 때문에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렇게 친구가 아니고 그냥 나의 매력을 완성시켜주는 약간 들러리, 조력자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 관계는 우정보다는 팬클럽 활동에 가까웠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의 무대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만의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친구라면 무대 아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카드 리딩 요약으로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리딩이. 뜨거운 열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약간 마주보고 직면하는 것은 아프지만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본인이 주인공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완지의 왕 같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람과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심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약간 묘한 위화감,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런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카드를 이렇게 펼쳤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약간 공허함이나 상처가 남는다면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냉정한 이정표가 되어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소드, 검의 에너지와 데스 카드, 데스 카드, 종결 카드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관계의 유통기한이 다 했다. 다 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아픈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이 관계의 실제 구조, 무엇인가? 첫 번째 카드. 퀸 오브 소드 카드. 이 카드는 냉철하게 칼을 든 여왕의 모습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지적이고 세련된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관계의 실제 구조는 매우 비즈니스적이거나 아니면 한쪽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감정의 그런 따뜻한 온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감정보다 약간 명분과 효율이 앞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황을 또 예시를 들어보면 대화의 주제가 늘 내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과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막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해. 해결자 역할을 맡게 돼요. 아니면 우린 말이 잘 통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논리에 맞춰주고 있거나 정서적 공감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친하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보다 필요에 의한 전략적인 제휴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카드를 또 보면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태도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약간 정지된 상태를 뜻하곤 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약간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친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체되어 있거나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대기 상태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평소에는 여러분의 존재를 그냥 찾지도 않아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막 힘들어. 마음이 좀 막혀 있어. 조언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갑자기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다가 딱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동안 또 소식이 끊겨요. 그런 친구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신호를 막 보내요. 상대방이 아니고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힘들어. 신호를 보내. 그러면 그 상대는 너는 똑똑하니까 잘 해결하겠지. 너는 스스로 잘 해결하잖아. 이렇게 외면하고 본인의 답답함만을 호소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좋아하긴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존중받아야 할 친구의 위치가 아니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들렀다 가는 약간 간이역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3번 카드, 데스 카드 좀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가 한쪽으로 흐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내가 늘 더 하게 됐을까? 보면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 죽음 카드는 무언가를 끝내지 못하고 억지로 끌고 왔음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 초반에 느꼈던 작은 불편함이나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해하면 관계가 유지되겠지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이렇게 죽이고 맞춰온 세월이 이 관계에 약간 이상한 역할을 기형적인 역할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약간 상대방의 무례한 그런 부탁에도 여러분들은 고민도 안 해. 이번만 도와주지 뭐 이렇게 거절의 타이밍을 놓쳤고 그게 반복되면서 상대방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정작 하고 싶은 그런 쓴소리는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밖에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대가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 선은 여기까지인데 넘지 마.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선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를 방치했기 때문에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 끊어내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이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왜 끊어내지 못할까? 여러분의 심리를 좀 볼게요. 미련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미련이 아니면 뭐냐? 소드 3번 카드, 심장에 칼이 꽂힌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역설적이게 상대방한테 이용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상처받으면서도 잘 참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착한, 선한 존재야. 이런 것을 막 확인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끊어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나서 허탈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아요. 허탈함과 상처를 동시에 느끼면서도 그래도 내가 없으면 쟤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끊었을 때 마주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나에 대한 그런 공허함이 무서워서 아픈 관계라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니고 상처받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라도 나의 존재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관계의 현실적인 결말 어떻게 될까?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승전보를 막 울리면서 입성하는 모습에 식스 오브 완즈 막 굉장히 기뻐요. 이 리딩에서는 승자가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막 밟고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승리감을 맛볼 거고, 여러분은 그 행진의 주인공이 아닌, 친구가 아닌 들러리로 남게 될 거다라고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서운함을 무기로 삼으면서 여러분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빠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죠. 매번 다 들어줄 순 없잖아요. 한 번 거절할 수 있어. 그러면 상대는 대번에 너 변했어 이렇게 서운해하고 결국 여러분이 다시 사과하고 맞춰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계속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라는 그런 자부심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용만 당했다라는 그런 자괴감만 남은 채 에너지가 완전히 남지가 않은 상태로 남겨질 거다. 계속 가면 건강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성공과 편의를 위한 약간 그런 소모품으로 남게 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카드 2장 조언 볼게요. 첫 번째 카드 관계 조정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불안과 의심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무작정 단절하고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공하던 도움의 양과 속도 줄여보라는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빈자리를 존중하면서 기다려주겠죠. 근데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날 거예요. 그렇고요. 두 번째 카드 보면 여러분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떤 배려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착한 사람, 이런 가면을 쓰느라고 본인의 영혼을 갉아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3번 카드,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이렇게 봤고요. 요약과 결론을 내려볼게요. 현재 구조, 이런 관계의 구조 어떠한가? 감정 없는 그런 비즈니스적 관계고 에너지가 상대에게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없어. 일적인 관계, 친구는 아니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가져다 쓰는 그런 일적인 관계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등한 그런 인격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을 긋지 못하고 스스로를 막 희생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관계가 유지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하자면 이 관계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들러리로 남을 것인지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복귀할 것인지 오직 여러분들의 거절에 달려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보다는 약간 편리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데스 카드의 징조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오늘 리딩에서 유독 가슴을 이렇게 폭 찌른 폭 문구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놔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칼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진심타로입니다.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약간 묘한 위화감,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런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막 진짜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약간 피로감이 밀려온다면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냉정한 이정표가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볼게요. 완즈 카드. 완즈 카드의 부담과 갈등의 에너지와 컵 8번. 미련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런 카드가 눈에 띄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관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를 끝내야 할 시점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덮어두기에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이 관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이 관계의 실제 구조는 어떠한가 보면 이 카드,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의 펜타클 4번 카드.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친함, 우린 친해, 이런 친함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런 안전한 자원, 즉 여러분을 말하죠. 안전한 자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가까워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하는데 여기선 상대가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꽉 쥐고 있는 그런 기울어진 저울이 보이고 있어요. 상황 예시를 좀 드리면 평소에는 그 상대방이 막 연락이 없어.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해. 근데 갑자기 막 본인이 심심하거나 아쉬울 때만 너밖에 없어 라면서 뭐 해? 이러면서 다정하게 연락을 해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려고 하면 약간 말을 교묘하게 말을 막 계속 빙빙빙 돌리면서도 본인의 부탁 앞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부탁하려고 하면 막 안 들어주려고 계속 말을 돌리는데 정작 본인의 부탁이 있으면 너 시간 괜찮아? 바로 하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염두를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당연하듯이 요구를 해요. 친하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여러분을 자신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그런 소유욕과 의존에 더 가깝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보면 또 상대방이 그럼 여러분들을 대하는 진짜 인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서로 엉켜서 이렇게 막 있는 모습의 완즈 5번 카드. 상대방이 여러분을 함께 성장하는 친구라기보다는 본인의 약간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해결사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 이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인격체가 아니고 약간 본인의 혼란스러운 일상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약간 재정비해주는 그런 편리한 도움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반응해주는 그런 도움 버튼이다. 그런 도움 버튼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은 본인이 겪는 그런 사소한 갈등, 사소한 고민을 막 여러분들을 붙들면서 몇 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본인 고민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를 꺼내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화제를 빨리 돌려버리려고 할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마워하는 것도 잠시 고마워 이렇게 대충 고마움을 얘기하고 금방 거리감을 두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대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친구의 위치에도 두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3번 카드. 그러면 호의가 한쪽으로 흐르게 된 이유 뭘까? 왜 늘 항상 여러분이 내가 더 하게 되었을까? 보면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넘쳐 흐르는 컵 에이스는 여러분의 멋진, 넘치는 그런 정과 선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관계 초반에 여러분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진짜 이 친구 좀 독특하네 싶긴 했는데 진심으로 이해하고 친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맞춰주면서 많은 것을 내주었거든요. 그런 순수한 호의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항상 이만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여러분의 역할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는 사람으로 고정이 되어 버렸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에서 서운한 감정이 생겨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막 농담으로 웃어 넘기거나,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를 너무 쉽게 말해왔어요. 상대방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불편한 말을 막 애써 웃으면서 삼키면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이 여기까지야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서 상대가 마음을 놓고 그냥 여러분한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선을 막 넘은 거야. 근데 그 상대방은 선이라는 개념이 없어.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네 번째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관계를 끊지 못할까? 보면 미련이 아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쪽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10개의 나무를 혼자 짊어진 완즈 10번의 카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힘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너를 챙겨주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한테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 관계를 놓으면, 이 관계를 끊으면 자신의 약간 착함, 선함이 그의 가치가, 선함에 대한 가치, 나의 착함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신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고 나서 허탈함을 느끼면서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면서 스스로를 막 설득하고 죄책감을 애써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막상 이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쏟은 노력이 아깝기도 하기도 하고 혼자 남겨질 그런 공허함, 외로움, 고독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붙잡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여러분 자신의 가치 확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 보면 쌓여있는 컵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인물의 모습, 컵 8번 카드가 보이는데 결국엔 여러분이 지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 관계의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 여러분은 결국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어쩌다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쩌다가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야 나 좀 고민 있는데 들어줘. 나 이런 부탁 있는데 들어주면 안 돼?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빠서 딱 한 번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한 번 거절하면 상대는 바로 너무 서운해.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좀 서운한데? 이렇게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들 거예요. 결국 죄책감과 피로감만 쌓여가다가 친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 자신만 남게 될 거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계속 가면 이 관계에 계속 이끌어가면 이 관계는 우정으로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남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카드 2장도 같이 볼게요. 오라클 카드 첫 번째 카드 보면 이 카드는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작정 인연을 끊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쏟던 과도한 그런 도움과 정성을 조금은 줄여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이
한 발 물러나도 그 자리에 남아있겠지만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느끼고 제 발로 떠날 거예요. 그러면 오라클 카드 두 번째 카드, 이 카드가 주는 조언 무엇일까? 이 관계는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묻는 시험지다. 더 이상 착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에너지를 버리지 말래요. 낭비하지 말래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이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카드 전체적인 리딩 이렇게 해봤는데 요약과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관계 현재 구조는 어떠한가 보면 상대의 소유욕과 의존에 약간 기반한 기울어진 저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등한 친구가 아닌 편리한,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바로 반응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그런 도움 버튼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 선이 어디까지다 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배려했던 여러분의 약간 착함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무엇일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관계는 우정의 탈을 쓴 감정의 착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여러분이 주는 그런 배려, 도움의 양을 줄이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짐을 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가벼워지실 건가요?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펜타클 4번처럼 여러분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딩에서 유독 가슴을 찌른 팩폭 문구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함께 고민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